이전과 관련해서 피해자 고소장이라고 하는 그 유출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히 유보적이다. 그런 점을 또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피해자가 매 분기별로 인사이동 좀 시켜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묵살당했다. 네. 반면에 자기 후임들은 정기 인사철이 1월, 7월인데 그때가 아니 2월 달에도 수시로 인사를 해주고 그랬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에 예. 대해서 서울시는 좀 답변이 좀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1월, 7월에 정기 인사 이동을 하는데 다만 이제 김태균 행정국장이 비정기적인 어떤 그 정기 인사철 외에도 수시로 인사 이동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2월 달에 피해자 본인이 나가고 난 다음에 실제로 후임들이 이제 그 피해자가 했던 일들을 했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사람들에 있어서는 정기 인사철처럼 말하자면 이 피해자는 거의 몇 년에 걸쳐서 20번 가까이 이런 호소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어두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이 후임들은 그때 당월 바로 인사이동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서진들이 보기에 말하자면 시장님과의 관계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걸 딱 잘라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피해의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 전 시장 사망 후에 대통령께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서 충격적이다라고 입장을 밝히신 것 외에는 침묵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저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또 논란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강민석 대변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어제 강민석 대변인이 한국일보와 통화해서 지금 보시는 저런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성비위의 단호한 입장이다.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거다.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강민석 대변인이라는 게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대변인은 자신의 의견이 없는 거죠. 다 청와대 입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청와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하고 이 문제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4시간 뒤에 말을 좀 바꿉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피해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걸 취소한 건 아니지만 진상규명 결과가 사실로 특정되면 그때 보다 분명하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또 청와대 관계자는 강민석 대변인이 한 얘기, 다시 얘기해서 고위공직자 성비위의 단호한 입장이다.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 전한다. 이 얘기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아니다. 강 대변인의 개인 입장이다. 굉장히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그러니까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대변인 얘기는 대변인의 개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정말 흔한 일이 아닌데 글쎄요. 좀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대변인이 먼저 얘기를 했는데 대변인이 청와대 기류를 대충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한 건데 나중에 아직까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안 할 수 있었던 건지 정확한 사정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건 자칫하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여전히 청와대가 지금 피해자의 진술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있구나. 피해자의 주장을 물론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다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여전히 피해자의 진술을 정확하게 믿지 않고 있구나. 이런 이제 인식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계속 이제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게 여당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청와대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나?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거죠. 말을 번복하면서. 그래서 청와대가 좀 빨리 입장을 정리하는 게 그리고 아까 김수경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2차 가해만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좀 그런 입장을 너무 더디게 발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김영민 의원님, 좀 청와대의 자세가 좀 굉장히 조심스럽다,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대변인이 얘기했던 두 가지 메시지가 고위공직자 성비위의 청와대가 단호한 입장이다.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두 마디 멘트도 청와대가 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공적
시스템에서 일어나게 되는 성범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기도 했고, 입만 열면 피해자 중심주의, 양성평등, 성인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겠다고 했던 현 여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 궁금증과 의문점들이 듭니다. 저는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어쩌다가 일어났던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부터 바로 얼마 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건,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르기까지 광역자치단체들, 특히 특정당에서 거듭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분명하게 매듭지지 못하게 된다면 재발 방지에 대한 중요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과거에도 조국 전 장관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끓고 있을 때 결국은 35일 만에 결국 법무부 장관직을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는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표현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 실망을 준 적이 있는데요. 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떠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을 위해 행해야 될 기본적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믿는 만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